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콘서트 사회를 맡은 헬스조선 최지우 기자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 언제 치료해야 할까입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저희 가톨릭대학교 인천 성모병원 심장혈관내과 최익준, 변재호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대동맥 판막 협착증 위험과 그리고 조기 진단의 중요성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비수술적 치료 옵션까지 통틀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 성모병원 심장혈관내과 변재호 교수님을 먼저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다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성모병원 심장혈관내과에서 환자분들 진료하고 있는 변재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대동맥 판막 협착증과 관련된 질환들을 보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대동맥 판막에 대한 질환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숨이 차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고 그냥 넘어가고 계신지, 가슴이 답답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데 그냥 아직은 심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두고 계시는 그러니까 부분들이 있는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이 판막. 이 판막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심장에서 피가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는 문과 같은 역할입니다. 보시면은 우리 심장에는 여러 가지 방들이 있고, 이 방들, 이 심장은 펌프잖아요. 우리 심장은 우리 전신으로 피를 보내는 이 펌프 역할인데, 이 펌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심장이 열심히 잘 짜기도 해야 되지만 이러한 문이 활짝 잘 열리고 잘 닫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에 피가 좌심방으로 들어오면 좌심실로 다시 내려오고, 이 좌심실에서 우리 몸의 전신으로 보내기 위해서 힘차게 펌프질을 합니다. 그 펌프질을 한 피가 대동맥으로 가서, 이 대동맥은 우리 뇌혈관, 그다음에 폐혈관, 그리고 복강 내에 있는 장기들, 그리고 다리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혈관을 타고 흐르는데, 이 대동맥 판막은 바로 이 심장에서 대동맥으로 나가는 바로 그곳이 이 대동맥 판막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대동맥 판막은 심장에서 온몸으로 혈액이 나가는 가장 그 첫 관문이 되는 문이 바로 이 대동맥 판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이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이 대동맥 판막이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되고 퇴행성 변화가 진행을 하면서 딱딱해져서 제대로 열리지 않은 병을 이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저희 여기 이제 모식도를 보면은 요게 대동맥 판막의 모양인데, 건강한 대동맥 판막은 이렇게 대동맥의 날개가 하나, 둘, 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개가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심장이 수축을 할 때는 열려서 문을 열어주고, 또 심장이 이완을 할 때는 닫아서 나갔던 피가 돌아오지 않도록 이렇게 꼭 닫아준 벤치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고 노화가 진행되고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면 이렇게 이 병이 들게 됩니다. 팔랑팔랑 잘 부드럽게 열려야 될 대동맥 판막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이게 문이 활짝활짝 잘 열려야 되는 게 점점 안 열리다가 점차 그게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는 거의 열리지 않게 되는 이런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되고, 이게 이제 실제 환자의 심장 초음파 사진인데, 이런 건강한 판막은 되게 얇고 활짝 이렇게 열리고, 또 닫을 때는 이렇게 잘 오므려서 잘 닫아주는데, 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굉장히 심한 환자들은 요 하얀 것들이 다 석회화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이 대동맥 판막이 다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열리고 싶어도 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심장이 아무리 피를 열심히 짜려고 해도 문에 딱 나가는 문이 막혀 있으니까 우리 몸 전신으로 피를 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머리 혈관 쪽으로도 피가 안 가고, 다리로도 안 가고, 심장 혈관으로도 안 가고, 그러면서 점점 나빠지는 병이 이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느냐,
좀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이제 나이가 점차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퇴행성 변화들은 뭐 나이, 그다음에 뭐 고지혈증, 당뇨, 혈압, 그다음에 뭐 대사증후군, 담배, 그리고 신장, 콩팥병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이제 잘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점차적으로 갈수록 판막이 조금씩 경화, 딱딱해집니다. 좀 굳어지게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생기다 보면 점차 이 판막 주변으로 이렇게 잘 뭐 아무렇지도 않아야 판막이 점점 뭐가 쌓이고 두꺼워지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도 생기면서 자꾸 그쪽 판막에 생기고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석회화, 네, 딱딱하게 뼈처럼 굳어지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점차 이렇게 대동맥 판막 협착증으로 굳어져서 이제 잘 열리지 않게 되는 질환이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수술장에서 심장 열고 판막을 봤을 때의 실제 사진인데 여기 보면 이게 판막이 깨끗하고 되게 얇고 이제 잘 닫혀 있는 건강한 판막의 모습이 이거라고 한다면 이 옆에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전형적인 환자분의 이제 실제 심장 판막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아까 제가 심장 대동맥 판막은 3개, 하나, 둘, 3개 이게 열렸다 닫혔다 해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이세요? 이 판막 주변에 이렇게 하얗게 뭐가 많이 쌓여 있고 딱딱해지고 보면 굉장히 두껍고 여기랑은 완전 다르죠. 여기는 되게 얇고 팔랑팔랑 하는데 여기는 되게 뭐가 많이 쌓여 있어서 잘 열리지 않는 것이 이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다. 그래서 이러한 국내 이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왜 중요하냐? 이제 실제로 보면 2010년에 만 4천 명이었던 환자가 한 14년간 2024년에는 4만 8천 명.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14년간 3.4배나 이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프를 보면 2010년에 14,000명이었던 환자분들이 2024년에는 이렇게 거의 5만 명에 이제 2026년이니까 더 많이 증가하겠죠. 결국 이러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환자가 많아지는 거는 결국 이 대동맥 판막이라고 하는 거는 퇴행성 변화, 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차 더 오래 살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또 이러한 저희가 이런 건강 콘서트와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서 질환에 대한 인식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 자체가 예전에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하고 넘겼던 증상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이런 질환이 있는 건가 하고 병원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이러한 대동맥 판막 협착증과 같은 질환을 더 잘 찾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더 늘어나고 특히나 이런 65세 이상 고령의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결국 이렇게 고령 환자에서 생기는 이유는 이 판막도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루에 보통 심장이 한 8만에서 10만 번 정도 뛰게 되고 80세까지 뛰었다고 했을 때 거의 20억 번 정도 심장이 박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막이 아까 보여드렸던 판막이 80세 정도 되면 20억 번을 이게 펴졌다 닫았다 펴졌다 닫았다. 우리 문도 몇 년 쓰고 몇십 년 쓰다 보면 다 삐걱거리고 녹슬고 그런 것처럼 이 판막도 그렇게 오래 쓰다 보면 결국은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유 때문에 이렇게 판막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대동맥 판막 환자분들의 진단율이 다른 주변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낮습니다.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가 7%, 호주는 8%,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서 2에서 4%나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판막 질환이 더 강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실제로 환자분들이 훨씬 많지만 아직도 진단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증상을 그냥 가볍게 넘기셨던 그런 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이렇게 진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는 거 저희가 14년간 3배 이상이 진단이 되고 늘어났지만 아직도 숨어있는
모르고 사시는 그런 판막 질환 환자분들이 아직도 훨씬 많다라는 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막 질환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난 후 치료하지 않으면 2년 내 50% 정도 사망에 이르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요. 서서히 나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판막 질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나빠집니다. 갑자기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확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주요 증상, 그럼 판막 협착증이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가장 주요한 증상들이 요 세 가지입니다. 가슴 통증, 그다음에 호흡곤란, 숨이 가쁘고, 실신, 갑자기 쓰러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은 일단은 가슴 통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심장에 그 판막이라는 게 나가는 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문이 활짝 잘 열려야 심장에도 피를 잘 보내주고 그럴 텐데, 이게 피가 잘 나가지를 못하니 일단 심장에 피를 잘 못 보내주고, 또 이게 오래되다 보면 심장은 점점 두꺼워집니다. 나는 나가고 싶어, 나는 그러니까 수축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는데 나가질 못하니까 심장은 더 센 힘으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도 점점 더 두꺼워지면 그만큼 더 혈류량도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나가지는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가슴이 아픈 통증이 생길 수 있고, 두 번째, 숨가쁨. 결국에는 심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지만 자꾸 잘 못 나가니까 결국 심장에 부하가 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호흡곤란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실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우리가 뇌 쪽으로 피를 잘 보내야 되는데 결국 그걸 하는 역할도 결국 심장이 하는 거거든요. 심장이 피를 열심히 짜서 대동맥을 타고 머리 쪽으로 잘 가야 되는데, 사실 앞에서 바로 시작하는 부위에서 막혀 있으니 머리 쪽으로 피가 잘 안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가 갑자기 그냥 실신을 하게 되죠. 갑자기 머리 쪽으로 피가 안 가서, 이러한 것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분들이 통증이라든지 숨가쁨, 갑작스러운 실신과 같은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린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신 그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을 찾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만약에 이게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치료를 이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상이 시작됐다면 이미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무증상으로 있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되면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증상이 이제 생긴 거라면 이제 치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대동맥 판막 협착증엔 간단한 검사로도 이제 진단이 가능하고요. 결국은 이제 흉통, 숨가쁨, 실신 증이 나타났다면 이제 1차 진료에서는 청진을 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장 초음파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진단이 되었다면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시면서 치료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간단한 신체 진찰을 통해 의심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자려고 누웠는데 심장에서 이상한 쉑쉑 소리가 나요. 그런 환자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심장 소리입니다. 럽듭, 럽듭. 이게 이제 정상적인 심장, 저희가 청진기를 댔을 때 소리인데, 판막 협착증이 생기면 이렇게 됩니다.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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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완전 다르죠? 두근두근이 아니라 슉, 슉.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조용하게 내가 자려고 누우면은 심하신 분들은 소리가 들립니다. 슉, 슉. 이제 그래서 이렇게 청진을 통해서도 쉽게 의심이 가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의심이 돼서 환자 오신다고 하면 저희가 심장 초음파라고 하는 이제 심장의 기능을 검사하는 심장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 먼저 제가 이제 정상적인 판막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거든요. 잘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쪽도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잘 열리는데, 심장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저희 환자들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전혀 안 열리죠. 이게 2019년 환자분이신데 이렇게 쭉, 그런데도 이제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 상태이신데 계속 치료를 안 하시고 계속 추적 검사를 보면 점점
다음이요. 예, 점점 안 열립니다. 2021년. 그래서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숨이 너무 차시고 힘들어 하셔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셨고, 결국에는 이제 이미 이 상태로 거의 열리질 않죠. 이 판막이 아까 보여드렸던 거 완전히 그냥 거의 굳어가지고 열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피가 전신으로 보내질 수 없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고, 처음에는 심장 기능이 잘 유지되다가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심장도 지칩니다. 그러다 보면 심장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심장 초음파로 정확하게 심장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란 게 어떻게 생기는 거고, 어떤 증상이 있고,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심장혈관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익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치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현재까지로는 발견된 약이 없습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 때문에 병원에 오시면은 약물 치료는 안 되냐 많이 여쭤보시는데, 현재까지로는 이 병 자체를 되돌릴 수 있는 딱딱하게 굳은 판막을 다시 말랑말랑하게 돌릴 수 있는 약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숨찬 거를 조금 개선시켜주고 통증이라든지 어지럼증을 조금 도움 줄 수 있는 약제들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병 자체의 질환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이런 약제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하느냐? 몇십 년 전부터 이제 되어왔던 치료가 수술이라는 방법이 되어 있고요. 수술은 밑에 그림처럼 보시는 것처럼 가슴을 열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심장 쪽에 굳은 판막을 제거를 하고 인공 판막을 갖고 와서 굳어있는 판막을 제거한 부분에 인공 판막을 실로 꿰매서 연결해 주는 것이 수술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가슴을 열고 수술을 해야 되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 수술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동반된 질환도 많고, 뭐 암도 있을 수 있고,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 질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수술을 받고 견디기가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극복하고자 하기 위해서 최근에 개발된 게 이제 시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타비 시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타비 시술은 가슴을 직접 절개하지 않고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갈아 끼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술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수술은 가슴을 이게 심장이 이제 몸의 가운데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한 25cm 정도 절개를 하고 시술 중에 이제 심장이 계속 뛰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판막을 갈아 끼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술하는 동안에는 심장을 멈춰 세웁니다. 심장을 안 뛰게 만들어 놓고, 대신에 그 동안에는 이 심장폐 기계라는 걸 통해서 전신에 피를 공급을 해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기계를 통해서 피를 계속 돌리고, 대신에 그 동안에 심장을 멈춰 세웁니다. 그 사이에 망가진 판막을 절개를 해서 뜯어내고 새로운 인공 판막을 갖고 와서 꿰매주고, 그리고 다시 심장을 닫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게 수술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기계가 심장이 해야 될 일을 기계가 대신해서 피를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사람이 수면 마취를,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숨을 쉬게 만들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 안으로 기도 삽관을 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절개를 해서 이렇게 수술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다 끝나고 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슴 쪽에 절개한 수술 흔적이, 흉터가 아무래도 조금은 남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치료 방법은 이제 타비 시술이 되겠는데요. 시술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슴을 직접 열지 않고 카테터라고 해서 도관을 이렇게 사타구니 쪽에 동맥을 통해 가지고 삽입을 해서 시술을 하는 건데요.
이 카테터라고 도관이라는 게 보통 저희가 손가락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이 심장이 있는 위치가 있으면은 요 사타구니 동맥을 통해 가지고 구멍을 내서 관을 집어넣고 요 큰 사타구니 동맥을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복부 대동맥, 흉부 대동맥, 심장까지 거꾸로 접근을 해가지고 원래 있던 판막은 딱딱하게 굳어 있는 판막이 있는 위치에다가 인공 판막을 삽입을 하고 펼칩니다. 펼치면은 원래 있던 판막은 옆으로 이렇게 찌그러지고요. 인공 판막이 거기 자리에 펼쳐지면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망가진 판막은 찌그러져 있고 인공 판막이 그 자리에 위치를 하게 되면 새롭게 판막이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낼 때는 이제 사타구니 동맥 통해서 구멍만 내고 또 손목 동맥을 통해 가지고 또 구멍을 내서 시술을 도움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타구니 동맥을 천자하고 손목 동맥을 천자하고 이 구멍을 낸 다음에 구멍 냈을 때는 손가락 굵기 정도의 관을 삽입을 해서 시술을 한다. 시술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걸린다 보고 있습니다. 앞에 보셨던 것처럼 전신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입에 기도 삽관을 하지 않고 코로 그냥 산소 주입만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슴을 열지 않고 사타구니 쪽에 구멍만 내가지고 이렇게 시술을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술을 하는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장면인데 이게 심장이 뛰고 있는데 이게 판막이 있는 자리가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사실은 인공 판막이고 이렇게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생기면은 잘 열리지 않는 대동맥 판막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가 공간이 이만큼 공간이 있어야 나가야 될 공간이 막혀가지고 잘 안 나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이제 심장이 계속 여기 뛰고 있는데 이게 심장이고 앞으로 피가 나가는 대동맥이고요. 이 대동맥에서 머리로 가는 혈관도 나오고 이렇게 돌아서 가슴으로 나가는 혈관, 배로 가는 혈관, 다리로 가는 혈관 이렇게 큰 혈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타구니 동맥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을 삽입을 해서 거꾸로 역행해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이제 탑이 시술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관을 삽입을 하고요. 이렇게 심장으로 접근을 합니다. 심장에 접근을 해서 여기 판막이 열리고 있는 모습인데 판막이 잘 안 열리는 부분에 이렇게 인공 판막을 펼칩니다. 이렇게 이 상태로는 워낙 인공 판막이 크기 때문에 이 상태로 혈관으로는 못 들어가고 이 판막을 말아진 상태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판막이 있는 자리에 들어간 상태에서 겉에 있는 껍데기 관을 벗겨버리면은 판막이 펼쳐지고 이렇게 인공 판막이 그 자리에 위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탑이 시술은 장점이 보시면은 가슴을 열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보다 훨씬 더 회복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통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시술하고 이틀 후에 퇴원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빠른 일상 회복이 빠르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고 대신에 이제 수술은 수술하고 나서 한 1주 빠르면 1주 길면 한 2주 정도 입원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 환자들한테서 치료도 굉장히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보험은 80세 이상은 다 시술 보험을 해주고 있고요. 80세가 넘지 않더라도 수술이 너무 위험하다, 수술하기가 불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보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은 지금 이제 시술이 어려운 환자들, 이렇게 판막에 염증이 생긴 환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심증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라든지 다른 판막이 같이 문제가 돼서 판막을 대동맥 판막뿐만 아니라 다른 판막도 같이 수술을 갈아야 된다 하는 분들은 수술로 하는 게 맞고요.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 나이가 많은 이제 고령의 환자들이라든지 수술의 위험성이 동반 질환이 많아서 수술의 위험성이 많은 환자들이라든지 이전에 수술을 한번 받았던 환자들이지 이런 분들은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탑이 시술을 먼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현재까지 한 184명 정도 이제 시술을 받았는데요.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102세 환자가 있었고요. 실제 저희 병원에 시술을 받으신 분들의 평균 나이가 82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90세 이상이 19명, 10%가 90세 이상이었고요. 65%가 시술을 받은 것으로 8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연령대가 뭐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실제로는 80세 이상의 환자들이 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80세 이상의 환자들이 이 시술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숨차서 병원에 오셔서 초음파를 받고 이제 결과들을 오시는 날 이제 초음파가 상으로 대동맥 협착증이 진단이 됐다. 그래서 수술도 있지만은 시술로 간단하게 해볼 수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시는 상당수의 분들이 아이 이 나이에 무슨 또 시술이냐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보시는 것처럼 4분의 4분 다 80세 이상의 환자분들이거든요. 90세 이상의 환자들도 10%나 되기 때문에 시술을 받고 건강하게 앞으로 여생을 마무리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마취하고 가슴을 절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젊은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고 있고 탑이 시술은 80세 이상의 환자들이 받고 있다. 수술 위험도가 낮은 분들은 수술을 받고 있고 수술 위험도가 높은 분들은 시술을 받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입원 기간도 수술은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탑이 시술은 한 5일 정도 입원 기간이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시술을 받았던 분이신데요. 95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그 전까지는 증상이 별로 없으셨는데 한 달 전부터 이제 숨이 차시고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에 응급실을 내원을 하셨습니다. 숨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응급실에 가셨는데 폐에 많이 물이 찼다라는 얘기를 듣고 산소 치료도 받고 인위적 치료를 통해 가지고 폐에 물 찬 거를 이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거기서 초음파를 했더니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의심된다. 그래서 저희 병원으로 오셨고요.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마찬가지로 초음파를 했더니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시술을 하게 됐습니다. 시술은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여기가 이제 골반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고관절 부분이 그 고관절 부분에 있는 사타구니 대동맥통에서 관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혈관을 통해서 삽입을 하고요. 거꾸로 이제 관이 대동맥통에서 이제 심장에 접근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 판막이 관 안에 쌓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쌓여 있던 관을 벗겨냅니다. 벗겨내면 이렇게 안에 있던 인공 판막이 펼쳐지게 되겠고요. 이런 인공 판막이 다 조금씩 펼쳐지고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반 정도 펼쳐진 모습의 인공 판막이 되겠고 다 펼쳐지면 이렇게 인공 판막이 펼쳐지겠고요. 여기가 이제 판막이 있는 자리인데 판막은 이 인공 판막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눌려서 찌그러지게 되겠고요. 이게 인공 판막이 겉에 금속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 소나 대지에 있는 조직을 따와가지고 인공 판막이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 끝나게 되면 이렇게 판막만 이렇게 남게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검사하는 장비들은 다 제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속으로 되어 있는 인공 판막만 몸 안에 남겨놓고 시술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워낙 이제 95세 조금 고령이시다 보니까 시술을 하고 한 4일 정도 입원을 했었고 그 이후에 퇴원을 하셨고요. 1년 정도 지나서 심장 초음파 검사를 다시 했는데 전혀 문제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환자분한테 여쭤보면은 노인정도 다 나가시고 활동 다 하신다. 숨찬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외를 잘 다니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 정리를 해보면은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아직까지 약물 치료는 없지만은 어쨌든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질환이 되겠는데요. 약물로는 아직까지는 발견된 약은 없다라는 것이 되겠고 치료라는 게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고령의 환자분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보험 문제가 좀 있어서 80세 이상의 특히 고령의 환자들은 수술보다 시술이 조금 더 안전하겠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탑이 시술이 회복이 좀 빨라서 크게 걱정이 없다. 아까 제가 환자분들 저희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분들 나이대들 보여드렸잖아요. 4분의 3은 다 80세 이상의 환자분들이신데요. 고령의 환자도 탑이 시술 받고 나면 워낙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진단이 되면은 2년 내에 한 절반 가량이 돌아가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탑이 이 시술이 대동맥 판막 협착증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유리한 치료이기 때문에 숨 차시거나 가슴이 아프시거나 갑자기 쓰러지시는 이런 실신이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병원에 오셔가지고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고 또 검사가 확진이 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시술 받으시면은 사망률을 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연해주신 두 교수님과 함께 토크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이 시술을 하게 되면 보통 몇 년 정도 기능이 잘 유지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는 한 10년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이 탑이라 시술이 개발된 지가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데이터가 많이 축적된 건 아니라서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전 세계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개발됐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개발이 실제 된 게 20년 전이지 실제로 많이 활용된 거는 데이터가 쌓인 거는 한 10년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로는 10년까지는 큰 문제, 수술한 판막과 차이가 없다라는 정도가 이제 밝혀져 있는 사실이고요.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는 현재까지로서는 아무도 모른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변재우 교수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생활 습관은? 이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결국 심장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은 무엇이냐? 결국 이런 심장 질환이 생기고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고혈압, 당뇨 이런 기저질환이 있고 노화 현상에 따라서 심장 기능이 나빠지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이런 위험 인자를 관리를 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이 대동맥 판막이 망가지는 것도 우리가 나이가 들고 퇴행성 변화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결국 당뇨가 있다거나 혈압이 높다거나 고지혈증, 담배 피우시고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진행 속도가 빠르고 더 나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생활 습관이라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기저질환을 충분히 잘 관리를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 운동하시고 저염식 하시고 살 빼셔야 되고 술 담배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다 누구나 다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기저질환, 그 기저질환 위험인자를 잘 관리를 하는 게 결국은 건강한 심장을 잘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습관이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네. 근데 지키지 않는 게 사실 제일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담배 끊고 오세요 말씀드리면은 담배는 못 끊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담배 끊고 운동하세요.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네. 제일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안 하시고 자꾸 다른 거 없어요? 뭐 없어요? 좋은 음식 없어요? 좋은 약 없어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세요. 네. 가장 기본적인 걸 하셔야 됩니다. 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하셔야 되고 담배 끊으셔야 되고 제가 늘 또 환자분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맛있는 거 좀 적게 드시고 맛없는 거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그런 붉은 육류 비율을 좀 줄이시고 야채,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 비율을 좀 늘리시면
좋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거 잘 지키면 됩니다. 이게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혹시 타비 시술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나요? 라고 아까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0세 이상의 분들은 다 급여 적용이 되고 있고요. 80세가 안 되는 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교과서상으로는 70에서 80세 사이에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70세 이상의 분들은 그래도 수술보다는 탑이 시술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70대 분들한테 다 보험 적용을 해드리고 있지는 않고요. 70대, 60대, 70대 분들은 첫 번째로는 수술이 우선이 될 수도 있는데 수술이 도저히 불가능하신 분들, 전신 마취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수술하시는 과, 또 그다음에 저희 심장내과 교수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수술이 도저히 어렵다라고 많은 교수님들이 다 동의를 하시면은 보험 적용을 또 하고 있습니다. 대동맥 협착증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최익준 교수님께서 아까 강연의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약이나 이런 걸로는 사실 뭐 치료하는 방법은 사실 없고 판막이라고 하는 거를 갈아주는 건데 그 갈아주는 거의 방법이 시술이냐 수술이냐 결국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통해서 치환술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판막 측면에서는 고장난 판막을 새 걸로 갈아주기 때문에 완치라고 뭐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사례 적어주신 것 같은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힘듭니다. 심장 쪽 문제인가요? 어느 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할까요? 어떤 검사까지 필요한지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숨이 찬 증상 가장 먼저 감별해야 될 거는 우리가 심장 질환, 폐 질환입니다. 결국 이제 심장내과나 순환기내과 이런 저희 심장내과를 방문하시면 기본적으로 이 호흡곤란에 대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뭐 기본적인 혈액 검사 그리고 심장 초음파 등을 통해서 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거의 원인이 어떤 건지 일단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 게 점점 더 심해진다. 그리고 지금도 오셔가지고 일단 한번 검사를 확인해서 내 심장 기능이 어떤지 내 폐의 상태가 어떤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심장내과로 와주십시오. 타비 시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수술 시간보다 훨씬 짧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수술은 짧으면 한 3시간, 길면 한 5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시술은 저희가 보통 한 1시간 정도 내외로 걸려서 하고 있습니다. 80세가 넘으면 시술이나 수술 전부 5% 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그걸 확실히 좀 알고 싶습니다. 80세 이상에서는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진단이 되면 80세 이상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중증이 아닌 뭐 1단계, 2단계 그 단계에서는 뭐 보험이 적용되지는 않고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진단된 80세 이상에서는 보험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증상 중에 통증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슴 통증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통증하고 구별이 되나요? 사실 구별은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흉통, 가슴 불편감이라고 하면 사실 심장 원인, 위장관 원인, 뭐 근골격계 통증, 뭐 심리적인 원인, 기타 여러 가지 수많은 원인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뭐는 뭐 때문이다. 뭐는 뭐 때문이다. 이렇게 증상만을 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중요한 순서부터 하나씩 배제 진단하는 겁니다. 가슴이 아픈데 심장 검사를 했는데 심장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시민성, 심장에 생기는 건 아니고 그러면 또 내시경을 또 해보고 내시경에서 뭐 위궤양이나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보는 거고 그러한 것들도 없다라고 하면 또 다른 뭐 근골격계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찾아보고 그러한 것들도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경과 보시거나 그러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증상 어떤 하나만 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건 없고 정밀한 검사들 각
원인에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검사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심장마비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의 사망률이 높게는 5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병이 진행함에 따라서 1단계일 때 숨이 1단계만큼 차고 2단계일 때 2단계만큼 차고 3단계일 때 3단계만큼 차고 하지가 않거든요. 1단계, 2단계일 때는 숨찬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3단계 중증이 되더라도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숨이 안 차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숨이 차게 되고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심장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이 잘 없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예측하고 검사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숨이 차시면은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심장에 스텐트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요즘에 이제 건강 의료기가 많이 있잖아요. 심장에 그게 상관이 없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많이들 저 외래 진료 볼 때도 물어보시는데요. 저도 개발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개발해서 일론 머스크처럼 돈을 벌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운동하시는 거, 담배 끊으시는 거, 그다음에 식습관 조절하시는 거, 그다음에 기저질환 조절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수십만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가 다 돼 있거든요. 좋다는 게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의료기기는 아직까지 증명이 안 돼 있습니다. 심근경색에 스텐트가 좋다는 거는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의료기기가 심근경색 환자들한테 좋다? 아직 증명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체험해보시고 좋다. 난 해보니까 뭔가 좋은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굳이 뭐 안 하실 것도 아니긴 하지만 모든 분들이 그걸 다 찾아서 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해봤더니 뭐 전혀 불편한 것도 없고 내가 느끼기에 좋다라고 하시면은 굳이 말릴 것도 아니긴 하지만 이게 이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숨이 차면서 대동맥인지 또 혹시 부정맥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나 좀 궁금하네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심장 관련된 증상, 가슴 통증, 호흡곤란 이러한 것들이 오늘 제가 이게 증상이 무조건 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는 거 아니고 이런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으니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제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뭐 숨이 차는 원인이 대동맥 판막 협착증 때문일 수도 있고 부정맥 때문일 수도 있고 관상동맥 질환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검사를 받고 그러한 것들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측 청중부 중, 네, 지금 검정 옷 입으신 답변을 여성,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오늘 강의 듣고 보니까 이 질환 자체를 일반적으로 희귀성 질환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나이가 먹고 노화가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희귀성 질환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듯이 미국 60세 이상 고령 환자에서 7%, 호주 8%. 그렇다면 100명 중에 6, 7명은 이 질환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희귀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 이거는 노화 현상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환이다. 우리 혈관이 딱딱해지고 나이가 들고 동맥경화 생기는 것처럼 판막도 마찬가지로 그런 노화 현상에 의해서 딱딱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뭐 희귀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희귀 질환이라는 건 뭔가 어떤 특수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사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그런 것들은 아니고 그냥 퇴행성 변화, 노화에 의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것 같습니다.